저도 이제 손해평가사 수업을 많이 했다면 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많이 했긴 했는데, 왜냐면 저는 1, 2과목 두 개를 다 하니까, 다른, 한 과목씩 하시는 분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수업하기 싫은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2과목 첫 시간,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9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저기. 빼먹은 게 아니라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입니다. 방식. 그게 식자가 빠졌죠. 일일이 다 타자를 치다 보니까 하나씩 빠진 것 같아요. 뒤에 또 이제 계산식에서 오타가 하나 있는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저기 그런데 요게 지금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가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설명드리기가 힘들고요. 근데 너무 쉽게는 못해요. 이거는 다른 뭐 변화 뭐 그런 것들 너무 좀 쉽게 해줄 수 있는데 그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쉽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아시려면 다음 주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랑 여기 관련된 나오는 조사하는 것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 항목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푸셔야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뭐 요것만 해서 계산 문제까지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얘가 다 하려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얘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과일 나무들 나오죠. 종합 포도, 복숭아, 자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걔네들은 어느 정도 쉬워져요. 얘네들 해놓으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의 조사를 시기별로 나누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과 전에 하는 조사가 있고요. 적과 후에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자, 적과 전에는요. 어떤 조사만 하면 되냐면요. 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지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과 후에 생기는 피해 중간에 이때 이제 적과를 다 해버리죠. 그럼 바로 할 수 있는 조사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입니다. 착과수 조사. 그 다음에 적과 이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두 가지 유형이 크게는 하나는 얘가 떨어져서 생긴 피해가 있고 하나는 달려있을 때 피해가 생긴 게 있어요. 떨어졌을 때 피해가 뭐냐면 낙과 피해 조사 또 하나는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착과 피해 조사.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정확하게. 적과 전에는 뭐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다. 적과 이후에는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하고 그 중간에 뭐 한다? 적과 착과 조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교재 편제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오, 저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피해가 있다 없다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 중간에 껴있는 것들이 데리고 다니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조사도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괜찮고요. 얘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일소 피해 조사도 있고 고사나무 조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크게는 몇 개다? 네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자, 이제 교재 보시면 현재가 지금 적과 후, 착과 수 조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뭐 예의가 제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기 칠판에다 판서한 것도 지금 빨간색으로 해드렸죠. 이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1과목에서도 중요하고요. 2과목에서도 이 적과 착과 수 조사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적과 후, 착과 수 조사를 한번 봐보시게요. 자, 조사 대상에 보시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농지에 한다. 자,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사고가 발생해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아, 그거 여쭤봐야 되는 말했구나.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의 대상 품목, 과수, 사종. 예, 감사합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예, 머릿속에 딱 잡으시고.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이다. 떫은감은 뭐 1차 생리적 낙과 시점이라는데 괄호 한번 쳐보세요. 1차 생리적 낙과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 떫은감도 괄호 한번 쳐보시고요. 떫은감은 괄호 치고 1차 생리적 낙과를 집어넣으라 할 수도 있고 떫은감을 괄호 치고 1차 생리적 낙과는 뭐에 해당돼요? 떫은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이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할까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를까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게 똑같아 버리면 한 10,000명, 20,000명 투입해도 못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보시면 조사 방법.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제가. 과수원 내 실제 결과 나무수와 조사 대상 나무수를 파악한다 했습니다. 실제 결과 나무수와 조사 대상 나무수를 파악한다. 자, 2번에 보시면 조사 대상 나무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 과수원별 전체 표본 나무수를 정한다. 3번에 전체 표본 나무수를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나무수의 합은 전체 표본 나무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거 다시 연습하실 거예요. 11월 달에 했던 거. 4번에 표본 나무 선정 후 리본을 부착한다. 5번에 선정된 표본지에 품종, 재배 방식, 수령 및 착과수를 조사하고 리본 및 현지 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6번에 미보상 비율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가 뭐냐?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나무수예요. 자,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식재된 모든 나무수입니다. 모든 나무수. 실제 결과 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식재된 모든 나무수다. 농지에 식재된, 과수원에 식재된 그런 돼요. 자, 그러면 가입할 때 나무수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실제 결과 가입할 때 나무수. 그러면 그러니까 가입할 때 식재된 모든 나무수 그게 실제 결과 주수. 가입 주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 7월 1일 아니 7월 1일이면 너무 늦다. 2월 달 할까요? 2월 4일 날 가입을 했는데 그때 실제 결과 주수라고 얘는 계약자가 주장한 거예요. 계약자가 주장한 거. 얘가 100주가 있대요. 그런데 6월 4일 날 뭐 피해에 있어서 나무조사 6월 4일 날 6월 30일 날 적과 후 착과 수 조사를 해보니
뭐 1월 20일 날 동해로 죽어버린 애가 10주가 있어요. 실제 결과 주수는 몇 줄까요? 결과 주수는 몇 주가 될까요? 몇 주요? 100주, 100주. 얘는 빠져 있죠? 빠져 있어요. 이 동일의 주법, 이 치웠어요, 안 치웠어요? 안 치운 거예요. 계약자는 이걸 알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회 때 나왔다고요. 시험에. 헷갈리게 하려고. 자, 그러면 얘 가지고 그대로 할게요. 얘 가지고. 세 번째, 자, 보니까 뭐 7월, 6월 2일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보사가 죽어버려요. 보사된 나무가 20주가 있어요. 많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태풍을 불었는데 얘가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계약자가 고쳤어. 그런데 얘가 올해는 안 열릴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학 불농주스라고 그러죠. 수학 불농주스가 10주예요. 네 번째 한번 가보시게요. 6월 30일 날 적착 조사를 했어요. 적착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일까 물어보면 몇 주가 될까요? 얘에서 얘네들 빼야 돼요. 몇 주? 70주가 돼요. 그럼 다시 한번 70주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 그러면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고사 주수가 뭐고 수학 불능 주수가 뭔지 지금 알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고사 주수라고 있어요. 고사 주수.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일까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닐까요? 제가 아까 태풍 적었죠?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어쩐 거요?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 자, 세 번째 수학 불능주수라고 있어요. 지금 바로 필기하세요. 밑에 빈칸 있죠? 네, 빈칸에 다시든가 왼쪽에 다시든가. 수학 불능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었는데 얘는 아직은 살아 있어요. 단 수학을 해요, 못 해요? 수학을 못 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상 주수라고 있습니다. 미보상 주수. 얘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데 둘 중에 하나 죽거나 살아있는데 단 수학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데. 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 요 상품을 6시 최소한 6시간은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저기 뭐 계산 문제까지 하셔야 늘어지더라도. 아, 그리고 2월 달에 토요일, 일요일 날 보강 수업 2번 정도 합니다. 보충 수업. 계산 문제를 하시기 때문에 2번 정도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 되셨을까요? 예. 다섯 번째 이런 애가 있어요. 이 수학 주수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수학
완료 나무수 그렇죠? 수학 완료 주수, 뭐 기수학 나무수 뭐 그러는데 이걸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결과 나무수, 고사 나무수, 수학 블록 나무수, 뭐 이런 나무로 이제 바꾼다 하더라고요. 얘는 가입 일자 기준이 아니라 조사 일자 기준으로 나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학이 완료된 겁니다. 수학이 완료된 나무. 자, 여섯 번째 그러면 이 밑에 보이시죠? 밑에 보이시죠? 조사 대상 주수. 자, 조사 대상 주수. 여러분들이 우리 이 과목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조사 대상 주수 또는 조사 대상 면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떤 걸 조사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우리 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표본조사예요. 표본. 앞에가 지금 표본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 즉 표본조사를 하시려면 나무에 과일이 제대로 달려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막 없어도 될까요? 달려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나무에 과일이 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자 2번, 3번, 4번, 5번 고사 주수, 수학 불론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얘네들은 과일이 정상 달려 있어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죠. 즉 실제 결과 주수에서 얘네들을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얘가.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그때 실제 결과 주수에서 앞에 글자만 써볼게 그냥 뭘 빼야 돼요? 고사 주수 빼고 수학 본론 주수 빼고 미보상 주수 빼고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 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떤 조사를 한다고요? 표본조사. 그래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다.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위에서 항공사진 찍었다 생각하시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밀식아니면 반밀식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밀식아니면 반밀식이에요. 밀식은 좀 더 여기가 좀 좁아요. 반밀식은 좀 더 넓고. 예. 그런데 자 조사를 하실 때 이제 우리가 모든 조사에는 저 실제 결과 주수를 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가입할 때 계약자가 깜빡하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나무수를 잘못 셀 수도 있다고요. 계약자가.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한번 처음에 계약자가 잘못했는데 잘못할 수도 있어요. 맞게 할 수도 있고 예, 맞았으면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틀렸으면 틀렸냐 안 틀렸냐 따지는 거고 다시 세는 겁니다. 모든 조사에는 저 나무수를 세야 돼요. 모든 조사에는. 낮과피 조사가 됐든 뭔 조사가 됐든 다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표본조사니까 나무 수 다 세셔야 돼요. 세 보니까 계약자는 지금 여기 50개거든요. 50개 세 보니 50개 다 맞아요. 50개 이제 세 봅니다. 어떻게 세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갑니다. 양쪽을 보면서 세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일이 가야 됩니다. 헷갈리시니까. 가면서요. 요거 보통 2인 1조로 하는데 3명이면 더 쉽고요. 2인 1조로 하는데 이제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 결과 수를 세는 거예요. 전체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여기가 50개가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2인 1조라 했죠? 뒤에 따라갑니다. 뒤에 따라가면서 뭘 하냐?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 자 11월 달에 했던 방법 똑같이 해드릴게요. 그게 이해가 편하시니까. 가다 보니 얘가 보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보사주수. 보사주수 봤어요. 쭉 가다 보니까 오메 지워져 버렸다. 이 정도 와서 보니까 얘가 여기 그 그 나무를 갖다 조사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무에 한 20개밖에 안 달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양쪽을 살펴보니 여기에 살펴보니까 한 120개씩 150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살아 있어요,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미보상, 해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보상입니다. 해거리라고 적어놓게 제가 해자로 해거리가 생긴 거예요. 또 이분이 쭉 가셔 보니까 여기에 죽었네요, 나무가.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서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무좀 같은 건데, 무좀 같은 질병, 피부병 같은 건데, 그 불안병이라고 있거든요. 사과나무, 배나무에 불안병이 있는데 그게 이게 나무가 줄기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 다 발생합니다. 처음엔 조금만 발생해요. 근데 얘가 퍼지면서 그 올라가는 그 물관이라고 도관이라고 그러죠. 물관, 체관 그러잖아요. 식물에 보면 그걸 막아버립니다. 얘가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얘가 죽었네요. 그러면 병해충은 어제 했죠. 병해충은 저가전 정화병 방식주에서 병해충은 보상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얘는 미보상이 됩니다. 미보상. 차근차근 가보시게요. 그러다가 쭉 가서 보니까 요 정도 와서 보니 보상하는 손해 가만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 가만 놔두면 죽게 생겼어. 계약자가 안타까워서 가갖고 하필이면 계약자가 나무 의사여가지고 세워가지고 얘를 갖다가 살렸어요. 과일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뭐가 돼요? 수학불능주스가 돼요. 수학불능주스. 제가 방금 얼핏 지나가면서 나중에 또 에이스 계약자 나무사라 있죠?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좀 이따가. 일단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총 몇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버려요. 여기 가면 기수학까지 돼버리니까 보니까 5개가 돼버리죠. 이제 기수까지 하면. 그러면 전체 50개에서 5개를 뺐어요. 그럼 조사 대상 몇 개? 45주가 나옵니다. 그럼 조사 대상 주수 45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45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45주이면 표본 주수가 몇 주냐면 5주거든요. 5주. 그러면 45주 나누기 5개를 하면 몇 주가 나오냐면 9주가 나와요. 즉 9주 간격으로 표본주를 하나씩 붙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붙여보시게요. 표본주에 따른 뭘 붙이냐? 이 색깔의 리본을 붙입니다. 딱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다 하나 리본 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1번입니다. 1번. 하나 붙였죠? 그 다음부터 얘 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이니까 얘입니다. 얘. 얘 2번. 요 2자 보이시나요, 뒤에? 예. 1, 2, 3, 4, 5, 6, 7, 8, 9. 여기다가 3번. 2 띄고요. 1, 2, 3, 4, 5, 6, 7, 8, 9. 여기다가 4번. 1, 2, 3, 4, 5, 6, 7, 8, 9. 여기다가 몇 번? 5번. 여기 붙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1번에서 120개가 나왔고 2번에서 2번 너무 작다. 이건 좀 2번에서 몇 개 나왔다까요? 100개 나왔고 3번에서 110개 나왔고 4번에서 120개가 나왔고 여기서 130개가 나왔다 치면 여기다가 이제 리본에다가 제일 먼저 뭐하냐? 날짜 씁니다. 날짜 쓰고요. 조사한 사람 있죠? 이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적어요. 개수를.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얘 서류입니다. 서류. 얘를 갖다가 다른 사람 이름 적거나 허위로 적죠. 그러면 문서 위조, 서문서 위조예요. 이거 작년에 그러다가 걸린 사람 한 명 있어요. 농재업에서. 아 농재업이 아니구나. 그 걸려가지고 저기 뭐냐 엄청 따져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이야기해드릴게요. 동영상분들 궁금하지 마세요. 몰라도 되니까. 그 하여간에 얘도 그 문서랑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지 조사서 있잖아요. 그랑 똑같이 옮겨 적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 표본주 1번 현지 조사도 1번에다가 몇 개 적으셔야 돼요? 120개. 2번에다가 100개 적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1번이 120개 나왔어요. 처음에 120개, 그 다음에 몇 개? 100개, 그 다음에 110개, 그 다음에 120개, 그 다음에 몇 개? 130개가 나옵니다. 다 더하시면 몇 개인가요, 이게? 530, 580개인가요? 580개입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580개는 몇 개 달린 게 580, 5개 달린 거죠? 맞죠? 예. 580을 나누기 5로 해봐요. 그러면 116이죠. 예. 116개 맞아요? 예. 116개. 그러면 한 나무당 평균 몇 개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16개예요. 한 나무당 116개. 그럼 전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45주죠? 50주 아니에요. 5개 뺐으니까 45주. 그러면 전체는 45주 곱하기 116개를 하면 이 전체 뭐가 나와요? 적과후 착과수가 나오는 거예요. 착과수가.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1번 봐보세요. 1번. 과수원 내 실제 결과 나무수와 조사 대상 나무수를 파악한다 그랬죠. 여기 보시고 과수원 내 실제 결과 나무수 50주. 거기서 안 달려있는 거 5개 빼가지고 조사 대상 수 45주 찾아냈죠. 네,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조사 대상 나무수를 기준으로 품목표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과수원의 전체 표본 나무수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 개 정했어요? 5개. 5개. 그 중간에 빠졌는데 이 9주라고 한 거는 표본주 간격을 동일한 간격, 표본주를 동일한 간격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9주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저랑 하실 거예요. 이 5주는요, 꼭 5주만 하는 게 아니라 표본주 5주 있죠? 하는 게 아니라 5주 할 수도 있고 6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표본 나무를 선정 후 리본을 부착한다. 분홍색 보시면 리본 부착했어요. 맞았어요? 예.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 및 착과수를 조사. 착과 앞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착과수 120개, 100개, 110개, 120개, 130개 조사했다고요. 그 다음에 리본에다가도 적고 또 어디다 적는다고요? 현지 조사에서 적는다고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몇 개 나오시나요? 이게 이제 다 하시면 5,220이요? 예, 5,220개가 나오네요. 근데 계약자가 이제 이 5,220개 나왔다라고 이제 계약자가 말을 합니다.
원장에는 한 7,000개가 나왔는데 7,000개 나온다고 써져 있는데 5,220개가 나왔네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계약자가 뭐 적게 나왔네요, 이제 많게 나왔네 그렇게 하겠죠. 그 사인 한번 받으시면 돼요. 사인 받기 전에 또 뭐 또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 지금 7,000개라고 보면 5,220개로 줄었잖아요, 지금. 이 줄어버린 게 꼭 앞에서 뭔가 사고가 터져서 생긴 거냐? 그게 아니라 계약자가 과접과 저가를 좀 더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비료를 좀 더 많이 줬다가 덜 줬다거나 해가지고 과일이 덜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냐 없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지금 누구 책임 찾아내는 거 지금? 계약자 책임 찾아내는 거. 보상하는 손해 이의 원인으로 과실수가 줄어든 부분을 우리가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미보상 비율을 확인하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 확인.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 이의 원인으로 인해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거 미보상 비율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사 거의 안 합니다. 확인을 있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예. 이게 미보상이라는 자체가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자분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완전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 아닌 이상은 확인하기 좀 힘들어요. 좀.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합니다. 재작년에 그랬군요. 재작년에 청송인가에 대해서 현수 많이 붙었어요. 저가 착과 수조 다 나와서 미보상 비율 적용한다면 우리 사인 안 해주지 않겠다. 크게 해가 현수막 붙여놨, 동네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동네 앞에다가. 그래야 작년에는 저가 착과 수조 다 나갈 때 미보상 비율 하지 말고 그냥 해라. 라고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손보에서. 여기 저가 착과 수까지 했고요. 자. 지금 요 연습하시는 요거 있죠? 요거 하는 거. 이건 다음 주에 저랑 프린트물 다시 하실 거예요. 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한번 봐보시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해서 조사 대상 보시면 적과 종료 이전 대상 제로 사고 접수 과수원 및 조사 필요 과수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언제 하는 거예요? 적과 종료 전에 하는 거죠? 네. 자, 보시면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일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보시면 대상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일 때, 자, 처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피해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피해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게 어떻게 확인하냐면 뭐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근거 자료로 확보해야 된다에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하면 좋다라는 뜻이죠.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뭐 손해평가인, 소견서. 이때 손해평가인, 소견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 동네 이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장님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재해 입증 자료다라고 그 다음에 피해 과수원 사진. 이게 중요합니다. 피해 과수원 사진이. 그래서 평가사가 되시면 휴대폰을 아이폰보다도 그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게 좋아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안드로이드용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그 휴대폰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잘 나오는 카메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이건 계속 쓰셔야 되니까 이거를 해놓으시면 안 돼요. 저도 한번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거를 했다가 하루에 데이터 다 써버려가지고 요금을 왕창 먹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사진 찍을 때는요, 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으면 전경 하나 찍어요. 전경 찍고, 뭐 피해가 있다 그러면 피해가 있는 부분만 하나 찍고, 좀 더 멀리서 하나 찍고, 총 최저 5장까지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고는 5장까지 찍는데 보통 한 3장 정도 찍으시면 됩니다. 3장 정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진 어떻게 찍어요? 라고 이제 뭐 선배 평가사한테 물어보는데, 그럼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 과수원 전체 한번 찍고, 피해 있는 거 하나 찍고, 뭐 하나 찍고 그러시면 돼요.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라는 말이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자, 일단 여기서부터는 추가로 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있으면 첫 번째로 뭐 한다? 피해 있음, 없음을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피해가 있다 없다 해서 없으면 그냥 나오고, 있으면 피해 사진 확인체 찍으면 돼요. 밑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조수해나 화재가 생긴 경우는 나무 피해를 확인합니다. 이거 쓰지 마. 피해가지 마시고요. 일단. 어떤 나무 피해를 확인하는데 어떤 걸 확인하냐면 고사냐, 수학, 불능이냐, 아니면 일부 피해 주수냐, 이를 확인해요. 얘네들은 일부 피해 주수를. 자, 잠깐만 칠판 보시면, 자, 이거는 조수의 화재는요,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과수원 전체가 박살난 게 아니에요. 조수의 화재로 해서 조금 박살난 걸 말해요. 조금. 많이 박살난 거 말고요. 좀 단어가 좀 선택이 좀 그런가요? 많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일부러 피해를 입었을 때 고사냐, 수학 불능 주수냐, 일부 피해 주수, 얘네들을 우리가 산정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약자분들이 멧돼지가 가족끼리 단체 회식을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나무를 총 1000주가 있어. 1000주가 있는데 거기서 한 20주, 30주만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자가 그걸 그 원인으로 삼아서 적과를 좀 더 해버립니다. 그러면 적과와 착과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으면 평년 착과수하고 적과와 착과수 그 차이 있죠. 차이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이 차이가 더 벌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걸 미연에 막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나중에 저는 할 건데, 이렇게 뭐 조사한다?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일부 피해주수, 맞죠? 일부 피해죠, 피해. 주수를 조사하는데 얘 가지고 또 나무 피해를 구해요. 그놈 가지고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가지수로 구하는데 어렵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일단은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뭐 한다?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일부 피해 주수까지 조사를 한다. 뭐 때문에 계약자의 과적과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일부 피해 주수는 뭐냐?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만 들어봤는데 얘는 뭐냐? 진짜 애매한 애입니다. 애도 아니고 얘도 아닌데 피해를 입은 애래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진이들도 잘 몰라요. 예전에는 얘를 뭐라 적어놨냐면 수학 감소 예상주수라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고사주수도 아니고 수학 불능주수도 아닌 얘가 수학 감소 예상주수 또는 일부 피해주수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일부 피해주수는 대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수 중에서 고사주수 및 수학 불능주수를 제외한 나무수다. 근데 피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긴 입었어요. 입긴 입었는데 너무 심하진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너무 심한 나무는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 밑에 2번이야. 3번입니다. 3번에 보시면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및 해당 조사 실시. 거기 보시나요?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땡땡땡 해서 세 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만 일단 신경 써서 보시고요. 자, 넘겨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쓰지 마시, 필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찍어보세요. 사진으로. 시너지가 드릴 테니까. 자, 거기에 박스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뭐 왼쪽에 유가 타박률을 확인한다, 나의겸률을 확인한다, 나무 피해 확인한다, 미보상비를 확인한다로 되어 있죠. 다 던져버리시고 이쪽만 보세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일 때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추가 확인 사항이 나무 피해 확인입니다. 나무 피해 확인. 추가로 또 해야 됩니다. 나무 피해 확인. 그게 보사주수, 수학, 불능주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학 불능주수. 저 칠판 설명 듣고 한번 책 보세요. 자, 만약에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애가 고사주수죠. 만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죽어버린 애가 혹시 있다, 그러면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가 나와요? 미보상이 나와요. 수학 불능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나무 주수를 수학 불능주수라고 하죠. 근데 보험기간 내에는 안 되지만 보험기간이 지나면 살아갖고 이제 수학 정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한 게 수학 불능주수인데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해버렸어.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미보상 주수. 여기서 또 미보상 주수 우리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나무 피해 확인은 뭐 어떤 거예요 지금?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모든 조사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무조사가 필요하다고요. 나무조사. 그런데 얘는요. 얘하고 목적이 달라요. 얘는 나중에도 이제 계산 문제 필 때 그때 확실하게 되겠지만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착가 감소 과실수 구하려고 이거 한 거고 얘는 아예 이제 고사주수 구해가지고 나무보험금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적과 착가수 조사할 때 얘네들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적과 착가수 조사할 때 고사주수, 미보장주수 다 했었죠. 그 개수하고 이 개수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보상 비율 확인합니다.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이 있냐 없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과 종료 이전에 계약자가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기 위하여 보통약관인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가입하지 않고 나는 5개만 가입할래라고 한 거예요. 5개만. 재해를 몇 개요? 5개. 그게 어제 저랑 했던 거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입니다. 이 5개를 보고 몇 개예요? 지금 5개죠. 5종의 한정에서 가입한다 해서 5종 한정 특약이라고 합니다. 5종 한정 특약. 자, 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따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 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말씀드리고 제일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피해가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일단은 피해 있음 아니면 없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2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이 조수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 입은 거는 여기는 해당 없죠. 이 2번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대신 뭐가 들어가냐 보니까 여기서 끝나고요. 우박이 있죠. 우박.
우박이 떨어졌을 때 우박에 관한 피해가 유가 타박률입니다. 이를 조사를 해요. 유가 타박률 조사를. 그 다음에 태풍, 강풍, 집중호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지진도 마찬가지고 화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해서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낙엽률 조사. 자, 이때 낙엽률 조사는 단감, 떫은감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떫은감. 그 다음 네 번째 뭐하냐? 예, 나무 피해 확인합니다. 모든 조사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무 피해 확인.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미보상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유가 타박률은 어떻게 조사하냐 보니까 낙엽률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책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유가 타박률 조사는 어떤 피해만 해당되냐면 우박 피해입니다. 뭐 어떤 피해요? 우박 피해예요. 우박 피해. 지금 거기가 표해가 밑 괄호해가지고 5종 한정 특약 가입권의 우박 피해 시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5종 한정 특약이 우박 피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따 카메라 찍으세요. 휴대폰으로.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유가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입니다. 여러분들 유가 타박률이면 과일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적과 전인입니다. 겁나 많아요. 세다가 눈깔 빠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표본조사 할까요? 전수조사 할까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그래서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뭐 할게요? 표본주를, 표본주. 표본주 어떻게 선정할까요? 조사 대상 주수 갖고 파는 거죠. 그럼 조사 대상 주수를 어떻게 할까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안 달린 애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표본주인데 표본주에 동, 서, 남, 북 네 가지에서 각 가지 있죠.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하고 피해를 우리가 구분해내는 거예요. 정상하고 피해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동서남북 네 가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침반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나무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조사했어요. 여기 있는 가지 조사했죠. 그러면 반대편 거. 그 다음에 수직으로 여기 거. 그 다음에 여기 거. 몇 방향? 네 방향. 동서남북 네 가지는 네 방향의 가지입니다. 네 방향의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몰아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해갖고 하셔야 돼요.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의 유가를 선정한다고요? 5개 이상. 동서남북의 네 가지. 몇 개? 5개 이상.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시게요. 표본주가 4개입니다.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조사할 가지수는? 예, 16개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최소 몇 개가 될까요? 조사할 거는. 가지별로 5개죠? 16개니 곱하면 되겠죠? 몇 개? 80개. 이게 6회 시험에 나왔어요. 6회 시험. 물론 이거 했어요. 저랑 수업할 때. 자, 그 다음에 낙엽률 조사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표본주. 단 유가 타박률은 그러지 않는데 이 낙엽률 조사는 표본주를 거대제, 태풍 같은 게 있어버리면 절반 이하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표본주에서
얘도 똑같이 동서남북 네 가지입니다. 근데 네 가지인데요. 네 개의 결과지라는 표현을 써요. 결과지. 결과지는 뭐냐면 과일이 맺혀 있는 가지 그런 뜻입니다. 과일이 맺혀 있는 가지. 감은 끝에 감이 달려 있거든요. 감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낙엽률이니까 피해를 입은 낙엽수. 피해를 입은 낙엽을 보고 이파리를 보고 낙엽 수. 그다음에 착엽 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낙엽수, 착엽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단. 이제 이걸 가지고 포인트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낙엽수는 뭘로 보냐면 착엽수로 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낙엽수는 뭘로 본다? 착엽수로 본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게요. 여기서 또 좀 멀어지거든요. 좀 어려워지거든요. 좀 쉬었다 하시게요.